네, 안녕하세요. 이원복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개정판을 내면서 그동안 쭉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요. 유럽을 비롯해서 거의 전 세계를 많이 여행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들하고, 그리고 또 왜 그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그 나라하고 우리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왜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죠. 제가요 1975년에 독일에 가가지고 84년 9월에 귀국을 했거든요. 정확하게 9년 반을 거기서 살았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여행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 젊은이들은 배낭여행도 많이 하고 유레일 티켓 끊어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그때는 유레일도 이렇게 대중화되지 않았고 기차값은 너무 비싸고 가난한 학생 입장에서. 그렇다면 그때 제일 유행하는 것이 뭐냐 하니까 학생들끼리 이 기름값을 나누어 가지고 4명이서 이태리 갔다 온다 그러면, 이태리 갔다 오는 기름값이 예를 들어서 3,000km다 그러면 3,000km면 얼마 든다. 그럼 4명이 가면 4명이 이렇게 끊어가지고 그 분담을 해서 가고 이제 그런 것을 많이 갔거든요. 그러다가 그게 너무 불편한 거야, 그게. 왜냐면 4명이 가면 4명이서 전부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내 멋대로 못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드디어 차를 샀죠. 1975년에 가서 1979년에 새 차를 샀는데 $200 주고 샀어요. 폐차하기 직전. 그래서 나중에 제가 살 때가 그 주행거리가 9만 얼마짜리 차인데 프랑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자리가 4개밖에 없어가지고 10만이 넘었는데 10만이 안 나온 거야. 그런 차를 타고서 7,000km를 뛰었어요, 첫 번째. 그래서 독일에서 쭉 해가지고 이 프랑스를 완전히 관통하고 스페인으로 관통하고, 그리고 지브롤터까지 갔다가 다시 거꾸로 올라서 집까지 왔는데, 이 차가 쭉 가다가 한 낡은 차니까 자꾸 오른쪽으로 커브를 틀면은 차가 덜컥 엔진이 멈춰. 고속도로에서도. 그래가지고선 겁이 나가지고 그걸 정비소에 가니까 그 경비소 주인이 날 보더니 당신 미쳤냐고. 이 차 타고 어디로 왔냐고. 그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 차가 이게 하도 낡아가지고 이게 바퀴를 이렇게 고정시킨 나서 그게 거의 풀어져가지고 바퀴가 이렇게 된 거예요. 우회전만 하면 자꾸 덜컥덜컥 쓰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200불짜리 주고 탄 차를 갖다가 한 몇만 킬로 또 몰았죠. 그리고 폐차시키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그 다음에 또 500불짜리 사고 이런 식으로 아주 폐차 직전에 차만 한 5대 폐차하고 가죠. 그 차 가지고 안 다니는 데 없어요. 다만 동구권은 못 가죠. 제가 그 독일을 떠나온 게 84년인데 이 통일은 90년에 됐기 때문에 그 전에 못 갔죠. 베를린만 갔죠. 베를린 가는데 거기도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아요. 베를린을 쭉 갔는데 이제 쭉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우리는 그 당시에 지금 내비가 없으니까 지도만 보고 왔을 거 아니에요. 베를린에서 돌아오는 길은 딱 지도 하나 가지고 이제 프랑크푸르트를 찾아가서 쭉 가는데 가도 길이 이상한 거야. 서독길은 그런 길이 없거든요. 깨끗한 고속도로인데 동독의 그 공산주의 국가에 그게 아주 낡아 터진 차가 거의 못 다닐 정도의 낡은 길만 계속 고속도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웬일인가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프랑크푸르트가 2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이라고 마인 강가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크푸르트가 있고, 하나는 프랑크푸르트 안데오 오데르라고 해서 오데르 강가에 있는 폴란드 국경이에요. 우리는 그 폴란드 국경을 가고 있는 거야. 그걸 알고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 아주 삼엄할 때니까 냉전이. 그때 이대로 가면 그게 잡히면 간첩으로 물리거든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에이 모르겠다 그러고 고속도로에서 획 돌아버렸어요. 유턴을 했어요. 큰 불법이죠. 그래가지고 큰일 날 뻔했다 했는데, 아니 이게 웬걸 웽 하고 동독 경찰이 딱 따라오는 거예요. 동독 경찰 군복이 그 나치 군복 같고, 이 검정 선글라스 쓰고 가죽장을 입고 무시무시하거든요. 딱딱 차를 세워요. 그 어디가 있어요? 여차에 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다면 입장은 알겠는데 이거 큰 범죄에 위반을 했으니까 300마르크 벌금을 내라고.
돈 없다고 지갑 까보이면서 돈 없다고 그러니까는 생각하더니 아 그럼 100마르크만 내라고 깎아줘. 그것도 없다고 이거 때문에 기름값밖에 없다니까 맨 나중에 너무 가난한 코리안 학생 처음 보거든. 그래서 그러면 가라 하면서 이것만은 잊지 마라. 동독 경찰이 서독 경찰보다 훨씬 훌륭하다는 걸 잊지 마라. 그런 경험이어서 하여튼 뭐 이 여행 경험이야 이루 헤아릴 수 없지 많죠. 이 원나라 이웃나라를 쓰는 그 과정에서 제일 잊지 못하는 여행 두 가지가 있는데 소련이 무너지기 전에 소련 여행을 하고 그다음에 소련이 무너진 동구권이 무너진 다음에 불가리아 여행이 소련 여행은 그때가 그 89년인데 지금의 국가정보원인데 당시에는 안기부라고 그랬죠. 안기부 허락을 받고 특수 허락을 받고 그리고 갔다 와. 이 모스크바에 딱 도착했는데 공항이 어둠침침하고 음침하고 하여튼 귀신 나올 것 같아. 89년인데 공산주의 국가가 다 그랬으니까. 모스크바를 쭉 봤는데 사람들이 쭉 줄이 서 있어. 그래서 그게 뭔가 했더니 뭘 사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모른대. 뭘 파는지 모른대. 그리고 왜 서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건져가지 않겠냐. 그래서 공산주의 실태를 봤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놀란 게 뭐냐니까 식당에 들어갔는데 테이블이 4개인데 종업원이 10명이야. 그 요리사가 또 10명이나 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회주의 국가에는요 헌법에 모든 인민은 직업을 가질 권리가 있다. 그래서 라디오 공장을 하게 직원이 망하면은 라디오 공장에 보낼 수가 없으니까 식당에다 꽂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전혀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가다 보니까 이게 식당에 종업원이 10명, 요리사가 10명이 되는 거예요. 손님도 없는데 안 가보면 그거 못 느껴요. 가서 느꼈는데 그때 절감한 게 뭐냐니까 사회주의라는 건 참 이상주의고 좋잖아요. 사회주의가 나쁜 사상이 아닙니다. 사회주의는 원시시대부터 쭉 있어왔고 그리고 모두가 잘 먹고 잘 살아는 좋은 사상이란 말이야. 근데 이 사회주의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모두의 것은 아무의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사리 추구의 동물이에요. 그렇다면은 모두의 것인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재산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일부 영악한 자들이 다 가져가는 거지.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부정부패가 끝날 수가 없고 부정부패가 심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죠. 저는 이 나라 1년, 2년 후에 망하겠다 했는데 89년인데 90년에 망했잖아요. 불가리아 경험도 기가 막힌 무너진 다음에 95년이에요. 이제 자본주의 체제로 들어오고 막 나라가 발전하고 있는데 불가리아에서 소피아를 이제 다 둘러보고 거기서 이제 이스탄불로 기차를 타고 가기로 했어요. 기차를 타고 가기로 했는데 기차 출발 시간이 7시거든요. 그래서 7시 30분 전에 6시 반에 역에 갔어. 없어. 기차가 없어요. 뭐라고 써냐면 12시간 연발. 시내 가가지고 또 막 시간 때우고 어쩌고 해서 12시 후에 갔거든요. 갔더니 기차가 없어. 왜 없냐 했더니 갔대.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아니 무슨 소리냐고. 사람이 기차를 기다려야지. 기차가 사람을 기다리냐.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12시간이건 기차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런 사회가 안 망하면 이상한 거죠. 그런 참 진귀한 경험들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러시아 편이라든지 이런 데 도움이 됐죠. 그게. 기분 좋은 에피소드인데요. 그 외교관들을 만나면 꼭 그 얘기를 해요. 먼 나라, 이웃 나라 얘기. 그러니까 외교관들은 그 자기가 부임되는 나라에 갈 때 가족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한 외교관이 영국의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그분이 높은 분인데 자기가 초등학생 아이를 영국 런던에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영국 가정에 초대를 받았어. 초대를 받아서 얘기를 하는데 이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들이 딱 영국 사람들 앞에서 헨리 8세의 6명의 와이프에 대해서 쫙 읊은 거야. 원나라 이웃나라 영국 편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이 놀래가지고 어떻게 그걸 다 아냐고.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아주 식사 대접 받았다는 거예요. 또 이 외교관인데 그 미국에 가면 말이죠. 초등학교에 딱 전학을 하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선생이 그 한국 부모를 부릅니다. 불러서 두 가지 부탁을 해요. 미국 역사를 좀 애에게 조금 알도록 하고 두 번째로 선행학습 시키지 마십시오.
근데 한국 학생들은 꼭 선행학습을 하고 와서 분위기를 흐린다는 거죠. 역사를 좀 알라는 얘기는 역사를 이게 중요하니까 알라는 얘기인데 초등학교에 그런 과정이 있어요. 미국 대통령 순서 외우는 뭐 1대 조지 워싱턴, 2대 뭐 존 애덤스, 그다음에 토머스 제퍼슨 뭐 이렇게 존 애덤스 쭉 이렇게 외우는데 4대 이상 외우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한국 학생 하나가 가가지고 전학 온 지 첫날에 막 쫙 읊으니까 원나라 윤나 대통령 본보고 한 거지. 그 다음부터는 한국 학생이라면 대단히 또 대접을 해준다고 그러는데, 근데 어느 나라에 가든지요, 그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면 그렇게 좋아하고 문화민족 취급해주고 또 식사 대접을 해준다는 얘기죠. 생각해 보세요. 뭐 캐나다나 아니면 뭐 뉴질랜드에서 학생이 여기 왔는데 딱 밥 먹고 있는데 야, 너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실 때 말이야 채말리가 반대했지. 그러면 그 학생 존경 안 하고 배기겠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가서 30년 전때 너 발렌스타인 장군이 그 스웨덴에 그 누구 왕하고 붙어가지고 놀라 죽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쪽 사람들 놀라죠. 그러니까 역사란 것은 그걸 알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너희의 문화를 인정해 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역사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죠. 네, 지금까지 이 시간에는 제가 다녔던 여행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인상적인 여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여러 가지 그 나라 그리고 그 책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계속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이 도이칠란드가 원래 그 나라 국명이죠. 터키라고 안 하고 트르키에라고 하듯이 도이칠란드라고 하는 것이 그 나라에 대한 예우인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도이칠란드와 독일을 두 개가 병기가 가능합니다. 독일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프랑스를 불란스라고 그러고 영국을 영국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 영국이 아니라 지금 그 유나이티드 킹덤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너무 길잖아요. 명명에서 본다면은 도이칠란드가 맞죠. 그렇지만 이제는 이게 길기 때문에 독일이라고 씁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고집 안 합니다.